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으로 국가 애도의 날을 맞아 하루 쉬어갑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증시가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로 마무리됐는데요.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투심이 냉각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현지 시간 10일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지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럼 간밤에는 어떤 종목별 이슈들이 있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애플은 수요일에 자사 음성 비서인 시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판매한 적이 없고 마케팅 프로필을 만드는 데 사용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소송에 직면하게 된 애플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송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애플은 이 소송에 9,5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애플은 시리 데이터를 누구에게도 판매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 소셜미디어 사용자와 평론가들이 애플의 해당 주장이 사실인 것을 확인해 준 뒤에 애플은 성명을 발표해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애플은 시리 상호작용의 오디오 녹음을 보관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녹음은 목적에 맞게만 사용됩니다. 라고 말하며 더욱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목요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트럼프 1기 취임식 때도 50만 달러를 기부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국이 인공지능 정책을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MSL 부장 겸 사장은 블로그 게시글에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AI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한 국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MS뿐만 아니라 구글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취임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는데요. 새 행정부와의 호감을 얻으려는 기술 기업들의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구글은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홈페이지에 직접 링크를 제공하면서 2025년 취임식을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말에는 오픈 AI와 메타, 애플도 기부 의사를 발표했죠. 아마존도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기술 회사들과 트럼프의 관계가 험난했던 만큼 이번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기술 기업들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메타의 소식입니다. 메타 플랫폼스의 직원들은 화요일에 사내 포럼을 열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2주 전 회사가 내린 결정 때문입니다. 바로 자사 서비스에 대한 제3자 사실 확인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직원들은 메타의 새로운 글로벌 업무 책임자인 조엘 카플란이 컨텐츠 정책 변경을 발표한 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컨텐츠 정책 발표는 새로운 행정부와 관계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메타는 사실 확인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X의 커뮤니티 노트와 같은 사용자 생성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특정 주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 불법적이고 심각한 위반에 대한 집행에만 집중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정치적 콘텐츠에 대한 보다 개인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요일에 메타는 트럼프의 오랜 친구인 UFC 회장 데이나 화이트를 새로운 이사회의 멤버로 추가하기도 했죠. 화이트 외에도 이탈리아 자동차 지주회사 엑소르의 CEO인 존 엘칸이 메타 이사회에 임명됐습니다. 메타의 직원들은 이사회 인물들이 메타에 어떤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메타의 직원들은 커뮤니티 노트와 같은 방식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메타 내부의 다양한 변화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2025년에 수천 대의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 몇 년 동안 생산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상황이 잘 된다면 2026년에는 생산량을 10배로 늘릴 수 있을 텐데 내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5만에서 10만 대 생산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10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 산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테슬라. 2025년에도 그 전망은 밝게 점쳐지고 있지만 이 CEO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서 독일의 대한당 대표와 함께 진행한 방송을 통해 다가올 독일 총선에서 극우 및 반체제 정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2022년에 테슬라의 첫 번째 유럽 공장을 독일에 열었습니다. 머스크는 당시 독일의 관료주의적인 규제와 절차에 대해
비판했는데요. 독일과 유럽 전역의 지도자들은 이런 머스크의 행보에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외부의 간섭을 키운다며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의 소식입니다. 팔란티어는 2024년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죠. 지난 3일간의 주가 흐름은 다소 좋지 못했습니다. 3일간 총 14.6% 하락했는데요. 주식의 매도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는 탓입니다.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가 팔란티어의 주식을 또 매도했다는 소식에 반등의 기회를 놓치게 된 건데요. 수요일 팔란티어는 68.2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80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얼마 전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금액이죠. 아크는 현지 시간 7일 팔란티어 주식 4,890주를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6일에는 19만 6,728주를 매도한 데 이어 연 이틀 비중 축소에 나선 겁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가장 낮게 잡은 금액이 46.38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3분기 실적 강세는 거래의 타이밍 영향을 많이 받는 이 정부 계약이 촉진한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이 현지 시간 9일 워싱턴 DC의 국립대성당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날 장례식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 5명이 한자리에 모여 카터 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국장은 이날 오전 예포 21발과 함께 국회의사당에 안치돼 있던 관을 성당으로 운구하는 것으로 시작됐는데요. 오전 10시부터 2시간 정도 진행된 장례식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주요 인사들이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카터의 영속적인 속성은 그가 가진 인격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카터 전 대통령이 물과 전기가 없는 집에서 태어나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며 어떤 직함이나 정치도 세상에 봉사하고 변화시키려는 그의 사명을 꺾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장례식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은 물론 미셸 오바마 여사를 제외한 전현직 영부인이 모두 자리했고 트럼프 당선인과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아 행사 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외신은 최근 극도로 분열된 미국 정치에서 목격된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 이사 미셸 보머는 목요일에 최근의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만 더 이상 인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머는 캘리포니아의 은행가들에게서 한 연설에서 통화 정책과 규제의 일환이었던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치보다 불안할 정도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12월에 0.25%포인트 인하가 현재 주기의 마지막 인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우먼은 현재 정책 금리가 성장을 지지하거나 억제하지 않는 중립에 가깝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2023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감소하기는 했지만 핵심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상회하면서 감소 흐름이 작년에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주식시장의 상승과 증가하는 국채 수익률을 경제활동이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있다는 징후로 언급했습니다. 전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과 상반되는 보우먼 이사의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방향이 안개 속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주변의 산불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 최소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요. 약 18만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이 거센 강풍을 만나 점차 범위를 넓혀나가면서 미국 전역에는 예정된 행사들이 줄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NBA 경기는 산불로 인해 연기된다고 밝혔는데요. NBA 측은 성명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에 로스앤젤레스 지역사회에 애도와 지지를
편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영화예술 아카데미 AMPAS는 제98회 오스카 시상식의 후보 투표 기간을 2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제작자 조합과 미국 작가 조합도 후보 지명을 연기했습니다. 무디스 등급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의 산불로 인한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거 및 상업용 건물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디스의 수석 신용관리자는 피해 지역의 주택과 사업체의 높은 가치를 감안할 때 보험 손실이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복 비용 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재산 보험 가용성이 감소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지의 수장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대신해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2조 달러를 절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가 세웠던 목표에서 한 발자국 물러난 건데요. 머스크는 X에서 방송된 인터뷰에서 정치 전략가 마크 펜에게 2조 달러라는 수치는 최상의 결과라고 말하며 그 수치의 절반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의 이런 추정치는 이전의 전망에서 상당히 많이 낮아진 건데요. 예산 전문가들은 아무리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도 1조 7천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빈곤층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와 같은 의무적 프로그램에 대한 삭감을 제한해야 상당한 절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머스크의 업데이트된 추산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는데요. 머스크는 여전히 트럼프가 엄청난 결과를 달성하도록 여전히 도울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만약 우리가 예산 적자를 2조 달러에서 1조 달러로 줄이고 경제가 추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게 해 상품과 서비스 산출이 통화 공급 증가와 보조를 맞추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